삼성이 신수종 사업으로 의료기기 사업을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 메디슨을 흡수 합병 주체로 세우고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를 합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의료기기 관련 자회사들을 모두 합쳐 통합 삼성 메디슨이 의료기기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기기 사업을 키우기 위해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이 가능한 삼성 메디슨을 앞세우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의료기기와 유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탔습니다. 특히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경우 오늘 14.92%나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관련주로 떠오른 인성정보는 11.85%가, 비트컴퓨터는 6.92%가 올랐습니다. 현재 의료기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5에서 6% 이상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데요. 시장 규모도 크고 성장 잠재력도 높지만 GE와 필립스, 지멘스의 시장 지배력이 강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신수종 사업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의료기기 시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삼성의 영향으로 반짝 반등만 보이고 그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더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게 될까요? 삼성전자가 삼성 메디슨을 키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들도 커지고 있는데요. 삼성이 의료기기 사업을 재편한다는 말이 들리던데 이게 어떤 계획인지 좋아요. 아실까요? 좋아.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도 더 이쪽이 돋보이는 이유가 있죠.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삼성에서 오늘도 발표를 했죠. 5대 신수종 사업에서 벌써 2개가 탈락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는 태양광이었고요. LED 하고. 삼성 정밀화학이 태양광 지분을 넘겼죠, 다시. 그리고 또 LED 같은 경우도 해외 마케팅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반도체 공장은 증설을 했고 지금 삼성 메디슨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좋아요. 이쪽이 좀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좋아. 네. 이쪽으로 가야 되는. 오늘 리액션이? 예. 네. 왜냐하면요. 네, 마냥 좋은가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사업에 잘 선택했다라고 보여요. 이제 노령화 문제. 우리 때는 뭐 다들 100살, 120살 사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진료를 잘 받아야 되고 암도 정복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우리의 최대의 목표가 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표가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자기기와 헬스케어와 합쳐진 그런 부분에서 삼성이 파고든 것 같습니다. 늦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렇게 커나가는 시장에서 삼성이 그동안 넉넉히 있었냐 그런 게 아니라 삼성 의료재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 메디슨을 키운다라고 했던 것도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접을 사업은 잘 접으신 것 같고 이제 늦었지만 이쪽에서 사업을 키워나가는 건 바른 방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알겠지만 IT 정보기술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산적같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 제도적으로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게 US케어라고 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어디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US케어잖아요. 그 US케어와 가장 밀접한 게 원격 진료입니다. 원격 진료가 되려면 법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의협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들이 좀 풀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주를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넘어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세 페이지인데 제가 한 페이지인데 세 페이지로 잘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헬스케어 단말기 모바일 그리고 PDA 쪽에서 삼성이 잘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쪽에서 관련주는 인포피아, 아이센스 뭐 이런 게 있겠고요. 유전자 분석을 해야겠죠. 이것도 IT화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시젠, 바이오니아, 마크로젠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바디 체크라든가 초음파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MRI 기계, CT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이 바텍, 뷰어스, 휴비츠 이런 종목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말씀드리면요. 이건 동그랗게 작게 보이는데요. 이게 보시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료 정보 시스템을 의료기기와 접목해서 그 옆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안에 들어가는 소재 개발하거나 뭐 요즘 가슴 성형 많이 하잖아요. 한스 바이로메드라든가 아니면은 치과 관련돼서는 뭐 문제성 있어 오스템이라든가 네.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안과에서도 필요할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인터로조라든가 유니더스 뭐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네. 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거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너무 자세하게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헬스케어 서비스 쪽으로 가면 이제 IT와 통신과 결합돼서 우리한테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요. 결론서부터 얘기하면 뭐 이러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기운을 탈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드리겠고요. 이 페이지를 왜 넘겼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을 말씀드렸으니까 중간 단계, 처음 단계로 다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이 길어진 건 이 페이지 때문이에요. 저 네. 때문이 아니라. 예. 삼성에서 이제 메디슨을 키우고 그쪽에서 IT와 접목하는 건 IT 기기를 많이 뿌렸단 말이죠. 네. 자기네가 이제 모바일 IM 쪽에서 기기를 많이 뿌려서 이것도 활용하고 의료와 접목되는 부분을 활용해서 신수정 사업 속에서 다시 또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주들 쭉 뽑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눈여겨서 보시고 이쪽에서 뭐 이번 분기와 다음 분기에서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온다. 그런 것들이 체크되시면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기태 기사님이 사업 재편에 대한 계획들 쫙 브리핑 해주셨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서 다른 분들 의견 들어볼게요. 뭐 GE1, 필립스, 지멘스 등의 의료기기 사업 지금 주도하고 네. 있다고 하는데 삼성이 계속해서 여기에 도전하는 이유는 왜 뭘까요? 삼성이 일단 도전하는 이유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사업이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사업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각 빅5, 글로벌 빅5의 이제 시장 점유율 하는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이 도표를 보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하나가 이렇게 완벽하게 주도하는 회사가 없죠. 네. 대부분 회사가 조금씩 나눠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완벽하게 지금 호랑이가 없기 때문에 삼성도 진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 전망이 또 밝아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각 국가별 이제 지금 그 고령화 추이에 대한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가별 고령화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고령화 추이를 보게 되면 한국 시장 매우 빠르게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그 55세 이제 들어가는 연도에 대한 쪽이고요. 네. 2020년도 그 퍼센테이지고 밑에 있는 게 현재 이제 55세 이상의 인구거든요. 고령화가 중국과 한국이 가장 빠르게 글로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내수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고 글로벌 환경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대마가 없다는 얘기죠. 대마도 없고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특히 앞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 성숙도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으로서는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웨어러블 그 디바이스라든가 헬스케어 기기로에 대한 진출 자체는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이 제가 생각할 땐 지금 GE나 뭐 지멘스가 만드는 강력한 의료 진단을 할 수 있는 네.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 만들 수는 없어요, 사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관련된 기업들을 M&A 하기 전에는 힘들어요, 삼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메디슨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음파라든지 이런 그런 작은 진단 기기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프로소닉이라고 하는 코스닥에 상장돼 있던 그 회사도 합병을 해서 이제 메디슨으로 흡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삼성이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삼성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은 기본적으로는 의료의 진단을 모바일로 받아서 그 부분을 원격 진료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물 인터넷이 결합된 진단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모바일과 결합을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삼성이 가지고 있는 IT 기기들과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산업 쪽으로 몰고 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움직인 종목들도 그런 헬스케어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사실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진단과 그다음에 의료 정보를 이제 기록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계속적으로 서치해서 볼 수 있고 원격 진료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모바일 기기들이 발전하면서 다 가능해지는 부분인데 삼성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큰 먹거리를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붙이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런 관련주들이 많이 오른 거는 단순히 그냥 메디슨 효과라기보다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삼성 메디슨을 흡수할 거라고 예상했던 시장의 방향과는 반대로 삼성 메디슨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관련 산업들을 계속적으로 M&A에서 작은 기업들을 흡수할 수 있다. 지분을 확보하든지 이런 식으로든지 간에 연결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어느 한쪽으로 누군가는 될 것이다라는 그런 쪽으로 꽂히면서
반응이 나왔고 계속 뭐 얘기가 나왔던 기업들 중에 뭐 가장 뭐 강력하게 그러니까 늘 메디슨 얘기만 나오면 올라가는 종목이 인피니티 헬스케어인데 네. 그런 종목은 오늘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가능성에 있어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어떤 종목들이죠?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비트컴퓨터도 아까 말씀해 아, 네. 주셨지만 그런 쪽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 삼성의 이제 인수 가능성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독자 기업으로서 진입 장벽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쪽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그 확대돼서 바이오까지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마크로젠 같은 경우도 유전체 분석에 있어서는 진입 장벽을 하나 형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루미나사로부터 이제 받은 분석 장비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이제 유전체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가 또 뭐 헬스케어 기기는 아니지만 네. 뭐 그 지금 보게 되면은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이노톡스에 대한 신약 가치 그리고 이런 것들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 기기에서는 중요한 거는 진입 장벽이 있는 쪽을 좀 하셔야지만 장기적으로 좀 투자가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이 헬스케어 기기들이 사실은 이게 싸지는 않아요. 실적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진입 장벽이 있는가 없는가. 왜냐하면 중국에서 물량으로 치고 들어오면 어느 날 갑자기 훅 가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겠다. 앞에서도 뭐 이기태 이사님이 올려주시는 기업들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생각하건데 저는 사실 인바디를 가지고 네. 체크를 직접 몇 번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과 연결돼서 계속해서 제 신체 추이를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사물인터넷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근데 그 신체 추이를 보고, 근데 맥박수로 추이를 보고, 거기다가 이제 그 제가 혈당이라든가 그런 추이를 보고 체크할 수 그림 한번 네. 보여주시죠. 제가 아까 준비한 애플 네. 앱 그 네. 사진이 있거든요. 이거는 iOS 8 업데이트하면서 애플 맞아요. 헬스케어 네. 그 그림인데 아마 네. 이기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그림인데 방금 같이 전에 한번 그 말씀해 얘기입니다. 주시죠. 예, 이사님. 그런 것들이 이제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자기 건강 관리가 되거든요. 네. 자기 건강 관리가 되게 되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기가 응급했을 때 그 표가 안 나오시는데 뭐 하시? 예. 네. 표 좀 보여주세요. 표 좀 예. 보여주세요. 예. 찾고 계신가 본데요. 예. 네, 일단은 이거죠? 예. 이런 것들이 추이를 보게 되면 네. 사실은 이런 추이들이 결국에는 자기 건강 관리가 되는데 이게 수명 연장과 바로 밀접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어떠냐면 저런 것들을 공유를 해요. 네.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공유해서 나는 한강공원을 얼마나 달렸고 한강공원을 얼마나 달리니까 내가 신체가 어떻게 변화됐고 얘가 직접 예. 그걸 측정.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자기 체지방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서로 자기 주변과 공유를 하게 되는 시스템들이 연결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갑자기 제가 안 좋아지게 되거나 이 응급한 상황이 되면 그걸 내 주치의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원격 진료의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있는 사람이 더 누리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더 고부가가치의 비용을 지출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선점을 누가 먼저 하냐, 그리고 그 코스트를 누가 더 낮출 수 있느냐 그런 게임이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승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기술력을 갖고 있고 지금은 비록 시작 단계지만 그런 데이터들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게 보여집니다. 왜 무섭냐면 사실은 삼성이 가장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 헬스케어 쪽에서는 구글도 지금 이제 들어오는 단계고 네. 애플도 이제 들어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먼저 지르는 놈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네. 플랫폼을 만드는 놈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행아웃이라는 거 외에 또 헬프아웃이라고 있었어요. 원래는 전문가들하고 서비스하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전문가 서비스가 잘 안 되니까 이걸 아예 원격 진료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구글 닥터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빨리 삼성에서는 빨리 이 플랫폼을 확정을 줘야지만 이 플랫폼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이 헬스케어 기기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확실하게 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가장 급한 거는 사실은 이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게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의료기기랑 헬스케어, 이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의 앞으로 성장성, 그 전망에 대해서 또 짧게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방금 전에 말씀했던 내용인데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인바디 신고가고 뭐 신고가고 웬만한 종목 다 신고가인데 지금이 진입 가능한 시기라고 얘기하는 건 난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사회적인 흐름이 뭐 천정과 바닥은 지나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삼성 SDS 상장하고 거기다가 에버랜드 상장할 때까지 삼성에 대한 신수종 사업, 앞으로 먹거리, 여기 말씀드렸듯이 아빠는 늘 걱정이다. 앞으로 먹거리가. 이런 내용 그대로 삼성전자가 아빠로서 시장의 주축으로서 앞으로 나의 먹거리를 계속해서 시장에다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디다 투자하고 앞으로 어떤 먹거리를 갖고 올 테니까 어느 쪽에서 신뢰도를 얻겠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으니 네. 지금 주가도 충분히 때가 있다. 때가 충분히 더 남아있다. 볼륨이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 정도고요. 향후에 봤을 때는 그 시장이 더 열려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진 차장님이요? 뭐 제가 생각할 때도 헬스케어 섹터는 앞으로 노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 뭐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조금 더 지나면 뭐 120세, 뭐 140세 막 가지 않겠어요? 계속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그런 시대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골골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사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그런 헬스케어 쪽에서 본다라면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건강 보조식품 관련 것도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진단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원격 진료와 간단해서 원격 진료라든지 그런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충분히 좋을 것 같고 특히 빅데이터 시장 쪽. 왜냐하면 사물 인터넷의 기본은 데이터가 방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쪽도 나날이 좀 발전하면서 IT와 그다음에 의료, 그러니까 바이오의 이런 기술이 융합이 돼서 계속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꼼꼼하게 찾다 보면 상당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단순히 우리 눈에만 보이는 종목들 외에도 점점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방대하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찾아가는 작업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승훈 대표님이요? 삼성에서 이제 태양광하고 LED를 약간 좀 그 속도를 조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내 GDP 분야에서 늘어나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령화와 함께 들어서면서 제약 바이오 부분에 대한 GDP 지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 와중에 삼성이 들어가서 국내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로 진출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장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또 시장 진입 초기 단계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들의 입장으로서도 이제 아까 100세, 120세 얘기하셨는데 네. 무병장수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친병장수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각각이 개인들이 알아서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은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두 번째 꼼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킹은 어떤 분이 되셨을까요? 보여주세요. 네, 32% 차지하신 이승원 대표님 오늘 토킹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클로징 멘트 짧게 네.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기태 기자님하고 같이 방송을 하게 되면 낮저 밤이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낮죠. 낮에는 지는데 밤에 이겨요. 그래서 저는 낮저 밤이 스타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헬스케어는 이제 시작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성공투자권 꼼체크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일도 찾아올 테니까요. 많이 봐주세요. 성공투자권 꼼체크 내일 시간에 뵙겠습니다.